꽤 오래전에 그 아내하고 아내 친구분과 같이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 친구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. 나 저런 애 처음 봤다. 어떻게 남편을 존경한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. 상당히 충격적이었죠. 그 말 이후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남편이 되려고 나도 모르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부산에 강의 가면서 그 고속 전철 철도 타고 가면서 전날 술을 마셔서 막 이렇게 퍼져 자고 갔는데 자다 언뜻 일어났는데 옆좌석에 젊은 여성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. 제 책을 읽었다고 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그때부터 계속 책을 읽으면서 부산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칭찬이 정말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죠. 그 칭찬 한마디가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칭찬이 말이 쉽지 칭찬이 잘 안 나와요. 뭐 쑥스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칭찬을 하면 또 자만할까봐 그럴까봐 또 못하는 경우, 않는 경우도 있고, 무엇보다도 칭찬보다는 이렇게 지적할 거리가 더 눈에 먼저 띄죠. 칭찬은 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봐야 보이고요. 관심이 없을 때는 이렇게 트집거리, 그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눈에 띄게 되죠. 그래서 그 칭찬도 사실 노력이 필요한데요. 아내 그 친구분한테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칭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얘기로 하는 거죠. 누가 그러더라. 누가 너 이렇게 뭐 이렇게 좋다고 또 칭찬하더라.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. 일종의 그렇게 되면 칭찬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일종의 평판이 되는 거거든요.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객관적이 되는 거죠. 자기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뭐 그렇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칭찬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. 보통 이제 칭찬을 할 때 뭐 그냥 뭐 누가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라고 하죠. 그리고 뭐 결과보다는 과정 뭐 이런 말들 하고, 뭐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말들을 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. 칭찬의 대상을 옷이 참 예쁘다 그러지 말고, 야 네가 옷에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죠. 그래서 칭찬을 할 때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어쨌든 칭찬도 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그 반대 말이죠. 꾸중입니다. 이건 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주로 대부분 아내한테 듣습니다. 듣는 경우도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많이 듣는데요. 꾸중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반성과
변화를 촉구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 꾸중을 할 때 본인의 어떤 감정과 느낌을 앞세우면 효과가 없죠. 예, 뭘 허구날 소리하지,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, 이런 표현, 그렇게 혼내서는 개선이 안 되죠.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주에만 당신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 3번 마셨어. 이게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죠. 사실을 적시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느낌을 얘기해야죠.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상해. 3번째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, 바람, 기대를 얘기해야죠.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4번째, 왜 그렇게 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, 결국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? 당신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지 않냐, 그런 한 5단계로 얘기를 해야 되는. 그러니까 말이 쉽지만 막상 누군가를 혼낸다는 건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요. 그 화를 잠재우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. 아내가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면 사실 더 무섭긴 해요. 혼내는 효과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좀 혼낼 때 제발 그 남과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옆집 누구 봐, 땡하면 집에 오고, 요즘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, 눈을 씻고 봐봐. 또 과거를 들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예전에 당신 술 마시고 노트북 잃어버리고 뭐 한 적 있잖아. 단골로 나오죠, 그 과거사가. 그리고 이제 전선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술은 제가 마셨는데 당신 집안 왜 그래? 여기 전부 하나같이 술을 좋아해. 이런 것도 혼내는 효과를 전혀, 효과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번져 나갑니다. 그리고 한번 혼내면 일사부재리 아닙니까? 그 말 또 하고 또 하고, 저녁 술 먹고 들어와서 혼나고, 다음날 아침에 술 깨서 혼나고,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없고요. 혼낼 때도 이런 것들은 좀 조심. 그리고 이제 화났다고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말,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던가, 아니면 이렇게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. 당신 요즘에 이상해.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화가 나서 건드리는 거죠. 긁는 거죠. 이런 것들을 혼낼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, 아까 칭찬 얘기할 때, 칭찬은 보통 이제 위에서 아래 사람한테만 한다고 늘.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랫사람, 윗사람한테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윗사람들이야말로 칭찬에 목말라 있고, 칭찬이 곧 어떤 그 사기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는 것, 또 직장 부하가 상사를 칭찬하는 거,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근데 그거를 보통 아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배관시하고, 그 윗사람 칭찬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아냥대고, 이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. 꾸중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을 꾸중하는 건 훈계라고 하잖아요. 보통 이제 훈계는 뭐 꼰대에서 되게 부정적이죠. 근데 그런 걸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. 저는 다행히 좋은 상사분들을 만났습니다. 그분들에게 훈계를 받으면서
훈계와 그 꼰대질 사이에는 훈계에 있는 세 가지가 있구나. 첫 번째는 모범입니다. 모범을 보여야죠. 그래야 훈계할 자격이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하고, 훈계가 약효가 생긴다고 봅니다. 모범을 보이는 것.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뭐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? 이런 반응이 안 나오려면 그래야 되는 거고요. 나머지 두 가지는 애정과 열정입니다. 그 사람에 대한, 꾸준히 훈계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경우는 그 훈계가 받아들여지죠.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해나 자기 편하자고 꾸짖는 게 아니고, 정말 나에 대한 애정이 있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구나. 또 나에 대한 애정은 없더라도 이 일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있구나.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. 라는 게 있으면 훈계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칭찬과 이제 꾸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부탁입니다. 혼자 살 수 없죠. 뭐 불가피하게 부탁이 필요합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사소한 부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바쁠 때는 이것 좀 뭐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요. 우리 집에서는 일상적으로 같이 해야 될 뭐 집안 청소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빼도 박도 못하 거절할 수 없는 부탁 방법인데요. 걸레질과 이 청소기 돌리는 것 중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할 거야? 아니면 둘 중에 뭘 할 거야? 이 양자택일로 저를 궁지에 오는 거죠. 청소 좀 도와주어가 아니고 걸레질 할 거야? 청소기 돌릴 거야?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할 수 없죠. 둘 다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안 할 수. 거기다 이제 아들까지 끌어들이면 완벽합니다. 아들은 지방 청소하기라고, 나는 안방을 할 테니까 거실은 당신이 할 거야?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들을 도리가 없죠. 근데 부탁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저도 이제 부탁을 받아보면 이런 것들이죠. 내가 옛날에 너 뭘 부탁 도와줬잖아. 이번에는 이런 식이라든가. 너한테는 이거 식은 죽 먹기야.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들어주고도 별로 생색이 나지 않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또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.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?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부탁을 어떻게 들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 부탁을 들어줄 방법까지도 나보고 찾으라는 좀 무책임하게 부탁하는 경우죠.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이만큼 내가 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좀 안 된다 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, 자기는 한 일도 없고 또 이걸 자기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투로 부탁하는 경우,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서 또 자기 신세 한탄과 막 이런 걸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. 이런 문제가 있어. 이게 이 정도 심각해.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했어. 이 부분만 이렇게 도와주면 돼.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.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도와줘야 되는지가 이제 좀 명료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
그 뭐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. 부탁을 들어줄 사람에게 부탁해야죠.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. 그냥 자기가 친하다고 부탁을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이제 청첩장을 보낸다. 이것도 일종의 부탁 아닙니까? 참석해달라는 부탁인데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? 적어도 이런 사람한테 보내야죠. 내가 그 사람한테 청첩장을 보냈을 때 기꺼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꺼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무감에서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상대, 그런 사람에게 청첩장을 그 사람 마음도 똑같을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살포한다. 이거는 이제 번지수 조준사격이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참석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해?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옛날 경조사 때 이 친구 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말 아니 보내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부탁을 들어줄 사람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.